2015년에 프린스턴대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대요. 그 노벨상 받은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대요. 연봉 7.5만 불, 여기가 행복의 최대화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연봉 8천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숫자입니다. 연봉이 7천이잖아요. 그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7천 실수령액이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8천은요, 실수령액이 5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월에 실수령으로 500 이상 벌게 되면 행복에 돈이 미치는 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커지면 계속 커지겠지만 그 올라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만족도나 행복감이라는 게 아주 꺾이는 구간, 돈이 엄청 벌어야지 더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월 500만 원, 이 500만 원의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미 5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은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썸네일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있다면 그분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아마 삶의 행복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처음 500만 원을 돌파했던 거는요, 바로 이 렌탈 스튜디오를 할 때였어요. 이 렌탈 스튜디오라는 사업은 그냥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제한 지점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뭐였냐면 제가 방 하나당 한 35,000원 정도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 큰 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 스튜디오 이름이 노 스튜디오였는데 여기가 A룸, 여기가 B룸, 여기가 C룸 이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출입문이 있고요, 여기에 뭐 안내 데스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당 35,000원 퍼 1시간에 1시간당 35,000원에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3개 다 합치면 퉁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0시간 대여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럼 월에 얼마 버나요? 3천만 원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제가 2호점을 늘리는 선택을 했거든요. 이때는 3천만 원 중에 직원 인건비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었고, 왜냐면 요일별로 있고 알바도 있고 시간당 2명씩 정도가 유지돼야지 이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건비, 그다음 월세가 한 4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빼고 나면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 한 또 500만 원은 뭐예요? 세금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거죠. 그래서 2호점을 늘렸거든요. 2호점을 늘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일까요? 원래 1호점을 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제가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인테리어 디자인 서치, 이거 제가 하던 일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안 돌아가죠. 계절마다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여름 배경으로 해놨는데 겨울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배경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추워 보이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서치하고 시공사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들을 하나를 돌릴 때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셀프로 막 했는데 이게 2호점, 3호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률이라는 게 급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금 내기 전이 1,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제조업 이익률이 뭐 15%, 10%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 내가 천재 사업가인가 보다.
나는 렌탈 스튜디오라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니까 나 진짜 엄청 잘하나 봐. 근데 실제로는 이런 비용들, 확장할 때 생각하는 비용, 그 다음에 투입됐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내 인건비를 갈아 넣는다 하더라도 이익률을 한 20%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20%의 이익률을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얼마의 매출을 내야 되냐면 한 100만 원 매출을 내야지 20%라 그러면 20만 원이고, 그죠? 이래야지 30일 정도 했을 때 뭐 한 600만 원 정도가 남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걸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행복을 극대화하는 구간을 가기 위한 숫자는 바로 하루 매출 얼마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0만 원의 매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비스 구성은 이제 두 번째로 하고, 모든 매출은요, 우리가 아까 100만 원 만든다 그랬죠. 100만 원의 매출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팔리는 가격과 양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팔리는 가격, 이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정사분들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 대행 같은 거를 해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림을 파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 프라이스에 대한 거는 각각의 기술과 경험과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Q라는 거는 양이에요. 이거는 가격. 팔린 가격과 팔린 양을 곱하면 매출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1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5만 원 정도의 서비스라고 해볼게요. 5만 원 정도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원데이 특강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국룰이 한 5만 원 정도 하죠. 뭐 4만 5천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지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5만 원짜리 서비스는 우리가 구성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게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에 일단 매출, 상품이나 서비스 구성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를 무료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5만 원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만 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20개죠. 5만 원짜리가 20개 팔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20개가 팔리기 위해서 과연 몇 명의 손님이 와야 하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한 2%라 그러면 몇 명이 와야 되죠? 1000명이 와야 돼요. 1000명. 맞나요? 그럼 1000명이 오게 만드는 방법. 1000명이 오는 매장은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뭐 IFC몰 아니면 뭐 여의도 더현대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들어오고 1000명이 대기를 탄다. 이러면 진짜 대박 매장인 거죠. 그래도 1000명이에요. 1000명. 그죠? 어떤 작은 매장에 1000명이 들어온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1000뷰 정도인데 이 비디오를 보고 나서 2%의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되면 5만 원짜리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복하는 수치가 얼마나 그랬죠? 500만 원. 이게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1000명이 오는 매장을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1000명이 와서 줄 서서 결제하고 줄 서고 기다렸다 들어오고 하는 매장을 만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1000명이 오는 매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가 언제가 있을까요? 1000명이 오는 매장이라 그러면 저 고등학교 때 학생 전체가 한 1000명이었어요. 학년당 300명 해가지고 3학년이니까 한 100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점심시간 되면은 매점에 사람 몰려.
그 정도 돼야 1000명이 오는 거예요. 유리에 매달리고 난리 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1000명이라는. 예, 1000명의 느낌을 아시겠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우리가 1000뷰가 나오면은 뭐라 그래요? 채널 망했다 그래요. 하루에 1000뷰만 뽑으면 됩니다. 하루에 1000뷰.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유튜브에 나오는 비디오에는 여러 가지 유입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홈화면에 유튜브 들어갔을 때 뜨는 뭐 추천이나 홈에 뜨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 가지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부러 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한 사람들, 또는 그 채널의 페이지, 채널 페이지에 직접 들어온 사람. 예, 예를 들면은 주원규 채널에 들어와 가지고 보라색 영상만 내가 골라서 봐.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검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한 가지는 로열티예요. 한 가지는 구매 의도입니다. 구매 의도. 이 로열티가 높거나 아니면은 이 퍼체이징,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가 구매 의도가 예를 들어 10점이거나 로열티가 10점이면은 이 서비스를 구매를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방식이, 이 사람은 로열티가 없어도 구매를 해요. 검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매 의도가 한 8점, 7점은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은 로열티가 한 7점, 8점은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컨텐츠로 유입을 하는 거예요. 컨텐츠로 결국에 어떤 비디오를 보고 들어오거나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어때요? 별로 높지가 않아요. 뭐 로열티는 빵이고 구매 의도도 뭐 한 2, 3점이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운동에 대한 거를 본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근육을 만들고 싶다 정도인 거고, 운동 한번 해볼까 정도인 거고, 검색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튜빙 밴드라고 하면은 그 밴드에 대해서 검색한 사람은 구매 의도가 이미 7, 8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채널에 이거를 통해서 교육이 이미 된 사람, 그래서 그 교육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이 구매 의도 쪽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정보에 대한 로열티가 아주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1000뷰를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가 월에 500만 원, 600만 원이라는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를 역산을 해온 거잖아요. 20만 원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률 20%를 가정하고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매출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산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000뷰 나오면은 이 정도 벌잖아요. 그 우리가 하루에 1억, 2억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했던 렌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줄여도 하루에 4시간은 일을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검사도 해야 되고 정산도 맞춰봐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만약에 검사하고 정산 맞춰보는 사람들을 또 쓴다면 그럼 이익률 더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하루에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4시간을 해야 돼요. 그럼 매장 3개 하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쓰는 거예요. 3호점에서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더 안 늘리고. 오토로 돌리려고 노력해봤죠. 근데 그게 안 맞아.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고 경쟁에 뒤처져. 근데 유튜브 어때요? 유튜브는 이 큐에 대한 것이 무제한으로 뚫려 있어요. 무제한으로 뚫려 있습니다. 고정비의 증가가 수반되지가 않아요. 고정비가 잘 안 올라가. 쇼핑몰도 상품이 늘어나면은 고정비가 올라가요. 택배나 CS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구독자가 120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저 혼자 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는 유튜브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래 영상을 송출하거나 이런 큐에 닿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닿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 비디오는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뉴진스 ETA도 핸드폰으로 찍었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만약에 과거 방식으로 송출한다면 중개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케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걸 송신하는 SO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SO, 지역 케이블 사업자와 같이 채널을 뚫기 위해서 계속 협상도 해야 되고 그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예, 그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필요 없어진 거지. 그죠? 고정비가 빵원이에요. 여러분들 채널에 만약에 100만 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망 이용료를 부담하나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온다 그래서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아. 원래 과거에는 100만 명에게 도달하는 라디오 송신소를 만든다면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시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2018년만 해도 5년 전이죠. 2018년에 유튜브 하는 사람 많았나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때는 2018년에는 유튜브 보는 사람도 없었어. 다 애들만 본다 그랬어요. 애기들이나 보고 어린애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문제라 그랬어요. 지금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유튜브 초창기 이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 핸드폰만 보고 있다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핸드폰에 나오는 말 믿지 말라 그랬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핸드폰에서 나오는 말 너무 믿지 말라 그래.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도달할 때 이 아이디어의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근무 시간, 시급을 끌어올리고 근무 시간을 늘리다가 건강을 해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P와 Q를 곱하는 방식, 그 중에 내가 내 Q를 한 방에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이미 500만 원 넘게 벌어서 행복 구간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구간 아래에 있다면 이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